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파견했던 주 방위군 중 절반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숀 파넬 대변인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된 주 방위군 3,882명 중 제79 전투여단 소속 1,990명을 철수한다고 전했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부름에 응한 군인 덕분에 LA의 무법 상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남아있는 주 방위군 제49 헌병여단 1,892명과 해병대 700명의 철수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밤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등 미국 동부 일대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불어난 물길에 차량이 휩쓸려 2명이 사망하는 등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습폭우로 곳곳에서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추가 사고 예방 및 신속한 피해 복구를 강조했습니다. 살인죄로 30년간 복역했던 사형수에 대한 집행유예가 중단되고 어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올해 들어 26번째 사형 집행으로 지난해 연간 집행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해 1년간 전체 집행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이자 2015년 28건에 달했던 사형 집행 이후 10년 만에 최다입니다. 또한 플로리다주에서만 올해 들어 8번째 사형 집행이며 앞서 3년 사이에는 모두 15건이 집행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법안 통과를 거부해온 의회 내 보수 세력들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12명의 하원 의원 중 11명과 짧은 토론 뒤 그들은 모두 표결 규칙에 찬성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겨냥한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화폐 3법안을 이번 주 중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법안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무설탕 음료와 저탄수화물 식품에 널리 사용되는 인공감비료 에리스리톨이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쳐 뇌졸중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대체 감비료의 부작용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에리스리톨의 뇌혈관 세포 변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리스리톨은 2001년 연방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인공감미료입니다. 연구진은 고객들에게 제품 구매 시 에리스리톨 등 인공감미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섭취량을 파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불발, 특검 세 번째 시도. 한국 시간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불발된 가운데 내란 특검이 세 번째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한국 시간 16일 오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와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법원에 구속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음모론을 주장한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법 대사를 접견할 예정이었지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외부 인접견을 금지하며 만남이 불발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 10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돈과 함께 공천 관련 청탁을 받은 뒤 이 청탁을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전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앞두고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사도 특검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